지금까지 AI가 그림을 보는 방법, CNN과 말을 이해하는 방법, RNN을 배웠어요. 두 기술 모두 대단했는데 혹시 이 둘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걸 느끼셨나요? 오늘은 이 두 기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면서 AI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를 발견해 볼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 앞으로 어떤 AI 기술을 만나도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돼요. 오늘 배울 내용을 미리 살펴볼게요. 총 3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할 거예요. 첫째, CNN에서 발견한 원리인 관계성을 깔끔하게 정리해요. 둘째, RNN에서 발견한 원리인 인과성을 정리해요. 그리고 셋째, 이 2가지 원리가 AI의 전부인지, 그리고 이 두 원리를 동시에 다루는 기술이 왜 혁명적인지 알아볼 거예요. 오늘 수업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하나로 깨는 시간이에요. 편하게 따라오세요. 파트 1. 관계성이란 무엇일까요? CNN을 배울 때 우리가 발견한 핵심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원리가 AI의 첫 번째 눈이에요. 관계성의 본질은 이거예요. 주변 데이터와의 관계에서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까만 점 하나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점이에요. 하지만 주변에 다른 점들이 있으면 그때 비로소 선이 되고 모양이 되고 그림이 됐어요. 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응 하나만 보면 동그라미인지 숫자 0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옆에 다른 글자가 오면 의미가 확 살아났죠. 이게 바로 관계성이에요. 영어로는 correlation, 상관관계라고도 해요. 어떤 정보든 혼자서는 의미가 없고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데이터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예요. CNN에서 이 관계성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복습해 볼게요. CNN의 핵심은 3 곱하기 3 크기의 작은 창문, 필터였어요. 이 필터가 이미지 위를 돌아다니면서 주변 픽셀들을 함께 봤어요. 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 8개의 점과 함께 보는 거였죠. 이 창문이 관계를 찾아내는 탐지기 역할을 했어요. 세로선을 찾는 필터, 가로선을 찾는 필터, 대각선을 찾는 필터, 각각이 특정한 관계 패턴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 필터들을 층층이 쌓았어요. 1층에서는 점과 점의 관계로 선을 찾고, 2층에서는 선과 선의 관계로 모양을 찾고, 3층에서는 모양들의 관계로 눈이나 코를 찾고, 4층에서는 부분들의 관계로 전체를 인식했어요. 관계를 층층이 쌓아서 점점 더 복잡한 의미를 이해한 거예요. 이 관계성이라는 원리는 이미지 인식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실은 정말 다양한 곳에서 작동해요. 얼굴 인식이 관계성이에요. 눈, 코, 입의 위치 관계를 파악해서 누구의 얼굴인지 알아내는 거잖아요. 유료 영상에서 종양을 찾는 것도 관계성이에요. 주변 조직과 다른 패턴을 가진 부분을 찾아내는 거니까요. 추천 시스템도 관계성의 응용이에요.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서 당신도 이걸 좋아할 거예요 하고 추천하는 거예요. 검색 엔진에서 비슷한 문서를 찾는 것도 데이터 사이의 유사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예요.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 즉 패턴을 찾아내는 것, 이게 관계성이에요. 하지만 관계성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관계성은 순서를 모릅니다. 밥을 먹고 나갔다. 이 문장과 나가고 밥을 먹었다. 이 문장은 같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관계성의 관점에서 보면 밥, 먹다, 나가다라는 단어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은 같아요. 하지만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관계성만으로는 이 차이를 알 수 없어요. 에? 라는 질문에도 답하기 어려워요. 왜 비가 오면 우산을 쓸까? 이건 순서와 원인의 문제지 공간적 관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리하면 관계성은 공간적인 관계, 그러니까 주변에 뭐가 있는지는 아주 잘 파악하지만 시간적인 순서, 그러니까 뭐가 먼저이고 뭐가 나중인지는 알지 못해요. 이것이 CNN의 근본적인 한계이기도 했어요. 파트 2. 인과성이란 무엇일까요? RNN을 배울 때 우리가 발견한 또 하나의 핵심 원리를 정리해 볼게요. 이 원리가 AI의 두 번째 눈이에요. 인과성의 본질은 이거예요. 순서와 문맥이 의미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라도 어떤 순서로 나오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비가 와서 우산을 샀다. 이건 자연스러운 문장이에요. 비가 왔으니까 우산이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우산을 사서 비가 왔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우산을 산다고 비가 올 리 없잖아요. 같은 단어들인데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하나는 말이 되고 하나는 말이 안 돼요. 이게 인과성이에요.
원인이 먼저 오고 결과가 나중에 온다는 순서의 법칙이에요. 문법도 인과성이에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고 이유 다음에 결과가 오는 것, 이 모든 순서 규칙이 인과성이에요. 영어로는 코저빌리티라고도 하는데 원인을 파악하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RNN에서 이 인과성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복습해 볼게요. RNN의 핵심은 메모하면서 읽기였어요. 나는이라는 단어를 읽고 메모하고, 어제를 읽으면 메모를 업데이트하고, 친구를 읽으면 또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앞에서 읽은 내용을 계속 기억하면서 다음 단어를 읽었어요. 순서대로 하나씩 기억하면서 읽는 거예요. 하지만 건망증이 문제였죠. 문장이 길어지면 앞부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LSTM이 나왔어요. 중요한 건 형광펜으로 표시해서 오래 기억하고 덜 중요한 건 과감하게 지우는 기억 관리자였어요. 그리고 어텐션이 등장했어요. 필요한 순간에 원본을 다시 펼쳐서 가장 관련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기술이었죠. 이 모든 것의 목표는 하나였어요. 순서를 기억하고 문맥을 이해하는 것, 즉 인과성을 파악하는 거였어요. 인과성도 정말 다양한 곳에서 작동해요. 가장 대표적인 건 언어예요. 번역기가 I love you를 나는 너를 사랑해로 바꿀 수 있는 건 단어의 순서와 문맥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챗봇이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이전에 뭘 말했는지 기억하고 다음 말을 예측하기 때문이에요. 시계열 데이터에서도 인과성이 핵심이에요. 주식 가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날씨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이전 데이터의 순서를 보고 다음을 예측하는 거니까요. 음악에서도 인과성이 작동해요. 멜로디는 음의 순서잖아요. 같은 음이라도 순서가 바뀌면 전혀 다른 노래가 돼요. 코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엄격한 문법 순서가 있어서 순서가 틀리면 에러가 나요. 이 모든 곳에서 인과성이 작동하고 있어요. 하지만 인과성에도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 한계는 건망증이에요. 아무리 LSTM으로 보완해도 문장이 정말 길어지면 처음에 나온 중요한 정보가 흐려질 수 있어요. 소설 한 권 분량의 텍스트를 처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첫 장에 나온 인물의 특징을 마지막 장까지 선명하게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 한계는 속도예요. RNN은 단어를 하나씩 순서대로 읽어요. 첫 번째 단어를 읽어야 두 번째를 읽을 수 있고, 두 번째를 읽어야 세 번째를 읽을 수 있어요. 동시에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장이 길수록 시간이 오래 걸려요. 세 번째 한계는 먼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문장 앞부분에 나온 단어와 뒷부분에 나온 단어 사이의 관계를 잡아내기가 힘들어요. 순서대로 읽다 보면 앞의 맥락이 희미해지니까요. 파트 3. 두 원리의 만남이에요. 지금까지 관계성과 인과성을 각각 정리했어요. 이제 이 두 원리를 나란히 놓고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미지는 뭘까요? 공간적 관계성이에요. 픽셀들이 공간 안에서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이 아래 좌우로 나란히 있는 픽셀들의 관계가 그림의 의미를 만들어요. 언어는 뭘까요? 시간적 인과성이에요. 단어들이 시간 순서대로 나열되면서 의미를 만들어가요. 앞의 단어가 뒤의 단어에 영향을 미치고 문맥이 쌓여가면서 의미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은 뭘까요? 영상은 이미지가 시간 순서대로 나열된 거예요. 공간적 관계성과 시간적 인과성이 둘 다 필요해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악기 소리의 공간적 배합, 즉 화음은 관계성이고 멜로디의 순서는 인과성이에요. 세상의 거의 모든 정보는 관계성과 인과성, 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통 딥러닝에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CNN은 관계성만 잘했어요. 이미지 전문가였지만 글은 못 읽었어요. 공간적 패턴은 귀신같이 찾아내지만 순서나 문맥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반대로 RNN은 인과성만 잘했어요. 언어 전문가였지만 그림은 못 봤어요. 순서와 문맥은 기가 막히게 파악하지만 공간적 패턴은 다루지 못했어요. 마치 한쪽 눈만 뜬 것과 같았어요. CNN은 공간에 눈만 떴고 RNN은 시간에 눈만 떴어요. 각각 자기 영역에서는 뛰어났지만 영역을 벗어나면 무력해졌어요. 이미지도 이해하고 언어도 이해하는 범용적인 AI를 만드는 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각 분야마다 따로따로 전문 AI를 만들어야 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올라요. 만약 관계성과 인과성을 하나의 구조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의 AI가 이미지의 공간적 패턴도 파악하고
동시에 언어의 순서와 문맥도 이해할 수 있다면요. 그 AI는 이미지든 언어든 음악이든 코드든 같은 구조로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분야마다 따로 AI를 만들 필요 없이 하나의 구조로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범용 AI의 열쇠예요. 두 눈을 동시에 뜨는 것, 관계성과 인과성을 하나로 합치는 것, 이게 가능하다면 AI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실제로 존재해요. 바로 트랜스포머예요. 트랜스포머는 두 가지 핵심 기술로 관계성과 인과성을 동시에 처리해요. 첫째, 셀프 어텐션이에요. 셀프 어텐션은 관계성의 극대화예요. 모든 데이터가 다른 모든 데이터와의 관계를 동시에 파악해요. CNN처럼 3 곱하기 3 창문으로 주변만 보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 이미지 전체를 한 번에 보면서 모든 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둘째, 포지셔널 인코딩이에요. 포지셔널 인코딩은 인과성의 보장이에요. 각 데이터에 몇 번째인지 위치 정보를 더해줘서 순서를 기억하게 해요. 동시에 보더라도 순서를 잃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기술이 하나의 구조 안에서 결합됨으로써 트랜스포머는 관계성과 인과성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통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비전 트랜스포머는 이미지에 트랜스포머를 적용한 거예요. 원래 CNN의 영역이었던 이미지 인식을 트랜스포머가 더 잘하게 된 거예요. 오디오 트랜스포머는 음성과 음악에 트랜스포머를 적용한 거예요. GPT는 언어에 트랜스포머를 적용한 거예요. 달리와 소라는 이미지와 영상을 생성하는데 트랜스포머를 쓰고 있어요. 심지어 코드를 생성하는 AI도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AI도 전부 트랜스포머 구조를 기반으로 해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관계성과 인과성, 이 두 원리를 동시에 다루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데이터가 이 두 원리로 설명되니까 이 두 원리를 다루는 트랜스포머가 모든 분야에 통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관계성은 공간의 눈이에요. 주변을 보는 눈이에요. 지금 내 옆에 뭐가 있는지, 이 아래에 뭐가 있는지, 공간 안에서 사물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눈이에요. 인과성은 시간의 눈이에요. 순서를 기억하는 눈이에요. 뭐가 먼저 일어났는지, 뭐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눈이에요. 한쪽 눈만으로 세상을 보면 어떨까요? 평면적으로 보여요. 입체감이 없죠. 하지만 두 눈을 모두 뜨면 세상이 입체적으로 보여요. 깊이감이 생기죠. 트랜스포머는 AI에게 이 두 눈을 모두 준 기술이에요. 공간의 눈과 시간의 눈을 동시에 뜨게 해줌으로써 AI가 세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한 발 물러나서 전체 강의 시리즈를 돌아볼게요. 1강에서 우리는 AI가 무엇인지 그 기본 개념의 씨앗을 심었어요. 2강과 3강에서 AI가 배우는 원리를 알아봤어요. 4강에서 딥러닝이 어떻게 학습하고 추론하는지 배웠어요. 5강에서 CNN을 통해 관계성이라는 첫 번째 원리를 발견했어요. 6강에서 RNN을 통해 인과성이라는 두 번째 원리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두 원리가 AI의 핵심이라는 것을 정리하고 있어요. 결국 AI가 하는 모든 일은 데이터에서 관계성을 찾거나 인과성을 찾거나 아니면 둘 다 찾는 것이에요. 이것이 AI의 본질이에요.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정리할게요. 5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관계성. 주변 데이터와의 관계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원리예요. CNN이 이미지를 이해하는 핵심 방법이었어요. 둘째, 인과성. 순서와 문맥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원리예요. RNN이 언어를 이해하는 핵심 방법이었어요. 셋째, 전통 딥러닝의 한계. CNN은 관계성만, RNN은 인과성만 다룰 수 있어서 범용 AI가 불가능했어요. 넷째, 트랜스포머의 등장. 셀프 어텐션으로 관계성을, 포지셔널 인코딩으로 인과성을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범용성을 달성했어요. 다섯째, 관계성 더하기 인과성. 이것이 AI의 핵심 원리예요. 세상의 모든 데이터는 이 두 가지로 설명되고 이 두 가지를 다루는 AI가 모든 분야에서 통하는 거예요. 오늘 관계성과 인과성, AI의 두 가지 핵심 원리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 두 원리를 동시에 처리하는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트랜스포머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내부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거예요. 셀프 어텐션이 정확히 어떻게 관계를 파악하는지, 포지셔널 인코딩이 어떻게 순서를 기억하는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